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의 셀러 소개는 부끄럼쟁이님이에요. 특징으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무광이나 유광 제품이 많아요. 부끄럼쟁이님도 예전부터 활동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셀러들을 생각하면 결이 맞는 분들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게 있어요. 인물과 배경을 같이 내고 한번 판매할 때 종류가 다양한 메이저군이 있습니다. 크림피치님, 시얼토끼님, 까만너구리님, 비아님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활동을 오래 하셨고 인물 위주로 나오면서 주기적으로 내셨던 마이너군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물 인스만 내게 되면 팬들도 코어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끄럼쟁이님, 아키님, 진아님, 오천사님, 아낙네님, 은디님 등이 있어요. 여기서 동양풍은 아낙네님, 진아님이고 현대물은 은디님, 오천사님이 주력이에요. 부끄럼쟁이님과 아키님은 골고루 내시는 편인데 뭔가 늘 비슷하게 생각하게 돼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뽀송한 느낌의 인물 위주로 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물이 되게 분을 바른 느낌처럼 생겼잖아요. 남캐도 그렇고 여캐도 그렇고 이런 느낌 좋아하면 취향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인물 인스를 쓰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재질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인스로 주로 제작되는 재질은 모조지, 투명, 무광아트지, 유광아트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백이나 무광후백, 유포지, 리무버블 공정도 있고 훨씬 다양해요. 그래도 주로 제작되는 게 앞서 말한 4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발주가 많이 된 게 모조지예요. 이미 재질들을 숱하게 거쳐오신 분들은 구별이 쉬울 겁니다. 흔하게 보이는 종이 재질이 모조지거든요. 장점으로는 여리여리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발주비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가장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가 빛 반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방 조명과 위치를 맞춘 상태라서 웬만한 건 빛 반사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위치나 상황상 그게 여의치 않는 분들은 빛 반사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모조지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인기 많은 모조지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인쇄 파일의 경우 RGB가 아닌 CMYK로 발주하게 되는데 색이 날아가요. 가뜩이나 CMYK라서 색이 죽는데 모조지 특성상 잉크 머금는 게 커서 색이 가볍게 처리됩니다. 특히나 색 합을 잘못 맞출 경우 잉크팀이 심하게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색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뽑았는데 연두색이 나오거나 파스텔을 뽑았더니 거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인쇄할 때 가장 악명이 높은 종이기도 해서 컬러칩이 필수입니다. 물론 원하는 컬러로 뽑히더라도 모조지 특성상 흐릿하게 표현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까너님과 비슷하게 도안에 양이 많은 진아님도 재질을 다양하게 했지만 모조지가 많습니다.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색 보정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하게 생략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도 발주했을 때 흐릿하게 처리되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광아트지나 유광아트지로 뽑는 분들이 생겼어요. 사실 그 사이에 투명 발주도 유행했지만 인물은 투명을 아예 못 써서 생략할게요. 아트지는 쉽게 말하면 위에 물이 튀어도 살짝 코팅된 느낌이라 닦으면 멀쩡합니다. 지금 페이지도 배경이나 소품은 모조지고 인물은 무광아트지인데 육안으론 잘 모르겠죠? 하지만 위를 쓸어봤을 때 종이 재질이 아니라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빛에 비춰봤을 때도 빛 반사가 생겨요. 이건 무광도 유광도 동일합니다. 금박과 은박이라는 것도 결국 박 중에 컬러가 나뉜 거잖아요. 이 인물이 유광아트지입니다. 빛에 굉장히 반사가 심하게 되고 무광은 반사가 심하게 되진 않지만 반사가 되긴 해요. 대신 모조지의 단점이었던 색이 날아간다는 것이 보완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물의 색이 굉장히 쨍해서 뒷배경이 화려해도 안 묻히죠? 사실 작가님들도 그렇고 판매자들도 그렇고 모조지의 색감을 선호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은은한 색은 좋을지언정 원하는 색이 표현 안 되는 종이는 의도와 다릅니다.
특히나 추가 색보정으로 쨍하게 올린 뒤에 뽑아야 하는데 모니터 색감과 맞추기 어려워요. 색 표현이 안 되어서 날아간 부분은 파본으로도 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고요. 이런 건 샘플에 뽑거나 종이 성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바로 뽑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붓그님 재질 변경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요. 초반에는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모조지로 나오다가 점점 무광아트지만 나왔어요. 그러다 다시 최근에는 유광아트지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색이 쨍한 걸 선호하고 빛 반사가 안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해요. 하지만 재질 자체에 대해 빛 반사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꽤 어렵습니다. 사실 배경은 묻혀야 하니 웬만해선 모조지, 인물은 쨍해야 해서 아트지 종류가 좋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있고 웬만해선 마이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인물집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것도 마이너하죠. 그래서 마이너 취향답게 붓그님 인스가 잘 맞았습니다. 물론 붓그님이 인물집 느낌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느낌도 내셨어요. 잉컷은 다소 헬이라서 여백있게 자르긴 했지만 여리여리 감정에 어울립니다. 앞에 인물들처럼 사이즈가 크고 무광이나 유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꽤나 작가가 다양한 편에 속한다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반짝이나 뭔가 소품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작가님들마다 디자인이 다르기도 하고 동양풍은 소품이 덜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셀러를 생각했을 때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 붓그님을 생각하면 반짝거리는 요술봉이 생각납니다. 인물들이 소품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굉장히 블링거리는 무언가일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팔려서 내는 컬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분홍색 제품들을 원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붓그님 하면 또 허벅지 정도 인물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림 외주를 넣을 때 어깨선까지는 머리만, 허리선까지의 상체만, 허벅지까지, 그리고 전신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점점 뒤로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고 가장 까다롭게 돼요. 대부분 작가님들 중에 초보분들이라면 머리만 그리는 대갈치기 기법이 흔합니다. 연습할 때도 머리만 그리다 보니 얼굴은 웬만해선 다들 예쁘게 그려요. 하지만 그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습의 부족이 보입니다. 특히나 양손을 그리거나 소품을 쥐고 있는 손가락 그리고 발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인물 인스 살 때 전신이 잘 없어요. 한정된 공간에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니 디테일이 안 보이는 것도 이유입니다. 사이즈가 작고 인체비례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단가도 비싸니 대강 짧게 해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있는 저는 전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신이 나오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파악을 해두고 있어요. 원래 취향이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든 다 좋은 사람이라면 찾을 것도 없이 그냥 랜덤 인명만 사면 됩니다. 오히려 까다롭기 때문에 셀러들을 많이 보게 되고 종류들을 살피게 되었어요. 대신 붓그님이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약간의 단점이라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쓰고 있는 종이가 엽서지인데 대부분 꽉 찰 정도의 크기들이었어요. 일기를 안 쓰거나 큰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특히나 소품이나 배경을 고민하기 싫은 분들이라면 더욱 좋을 겁니다. 배경은 배경지나 떡매로 처리하고 위에는 납이나 타이포 올리면 끝나니까요. 사실 붓그님 걸 좋아한 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홍조님 있어서기도 합니다. 제 오너키이기도 한 수봉에 늘 붙여나갔던 그 인물을 그려주신 분이기도 해요. 한 셀러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있고 최근과 과거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좋은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